네, 이번엔 어제 저희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5.18 당시 광주에 침투했다고 주장해온 김명국 씨의 증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JTBC를 찾아온 김 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지어낸 배경과 이유를 자세하게 털어놨습니다. 당초 오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어제 방송 이후 신변의 위협 등을 느낀다고 전해와서 육성으로 전해드립니다. 봉지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5.18 기간에 광주에 침투했다는 김명국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980년 5월 19일 황해남도 장산곶 바다에서 두 척의 배를 타고 북한 특수군 50명이 내려왔다. 5시간 정도를 행군해 광주에 도착했다. 23일 오전 바리케이드가 놓인 광주의 큰 건물 안에 들어갔고 우리를 기다리던 시민군을 만났다. 27일 임무를 마친 우리는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한이 5.18을 기획하고 뒤에서 조종했던 겁니다. 전두환 씨의 회고록에도 북한군이 등장합니다. 무기고 탈취는 군대에서도 고도로 훈련된 병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북한 특수군의 개입 정황이라는 의심을 낳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원과 5.18 진상조사위는 김 씨를 남파 간첩 임무를 수행하는 대남연락소의 군인 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엔 방송까지 나와 큰 물의를 일으킨 김명국. 8년 만에 자백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명국이세요? 네. 가명이죠?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게 이렇게 유사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줄 몰랐어요. 김 씨는 JTBC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광주에 오신 적 있습니까? 강주에 온 적이 없어요. 그럼 북한에서 군인으로 계셨던 건가요? 23년 있었어요. 발단은 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2008년쯤 탈북 작가 이주성 씨를 통해 탈북민 임천용 씨를 만났습니다. 임 씨 또한 북에서 땅굴을 통해 광주에 잠입했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야,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강주에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에는 어떤 방법을 해서 어떻게 해서 다 내려왔겠는데 그게 너네 말하는 거하고 좀 틀리다. 야, 이게 어디서 사기치는 놈이로구나. 임 씨의 엉터리 주장을 반박하려 시작한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뿌리는 1980년 당시 조장 리상국이 들려준 광주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여기 참가했다는 걸 우리 안대 수경지에서 수경할 때마다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래도 한두 번 해준 건 아니고 아마 구체적으로 뭐 자기 전투담에 대해서 1980년에 몇 살이셨던 겁니까? 19? 18, 19살 때 되죠. 23살 조장에게 들은 얘기다. 네. 들은 이야기에 자신을 넣다 보니 곳곳이 허술했습니다. 선생님도 들은 얘기에 좀 첨가를 하셨네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라 내가 그러니까 이제처럼 질문하시는 것처럼 그 공간이 비잖아요. 내가 행동한 공간들. 예, 그걸 그렇게 믿어버린 거지. 그런데 당시 조장의 이야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황당한 내용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무슨 조장이 말하는 건 여자 무슨 임신부도 갈라가지고 막 길바닥에 뿌려진 것도 봤다 그러던데. 북한군에서 어떻게 교육하는가 하면요. 자기 몸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남겼다면 그 죽은 머리를 가져다 가죽 모자 같은데 기계라 잡아면 아이 때부터 생각하던 게 다 나온다고. 그렇다면 5.18 기간에 김 씨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1980년 5월 18일에 어디 계셨어요? 다른 자료에 있을 게요. 제가 다리를 다쳤다고. 네네. 그래가지고 전사자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병원이요? 포탄에 맞아가지고 다리에 그래가지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에 자신의 상상을 보탠 이야기. 그것이 북한군 개입설의 실체였습니다. 김 씨는 북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북한군 광주 침투는 김명국 씨가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또 김 씨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김명국 씨는 2달 전 만남에선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회 혼란을 만들기 싫고 조용히 살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날 받아줬으니까 사는 사람인데 이 사회가 왜 복잡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조용히 살겠다는데 그러면서 과거에도 자신을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내 솔직하게 말할게. 저 해거리들도 나한테서 100억까지 주겠다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요? 자기네한테만 나서달라고. 요구사항은 공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근데 뭘 요구한 겁니까? 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거액을 준다고 하면서 뭐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구하는 게 무슨 뭐 나가 기자회견에도 해달라는 거죠. 기자회견을. 예, 공개적으로요. 예. 2010년쯤 탈북 작가 이주성 씨와 모처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엔 재향군인회와 보수정당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대여섯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마 점심 시간이 지난 다음에인지 그때게 만나신 분이 아마 무슨 뭐 어디 있는 분인데 그분이 아마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요. 김 씨는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을 이용하려는 세력과도 고리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김명국 씨는 2010년에는 국정원에 불려가서 조사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때 이미 자신은 광주에 간 적이 없다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의 거짓 행각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국정원은 10년 뒤인 지난해 김 씨 자료를 5.18 진상규명위로 넘겼습니다. 계속해서 최승기 기자입니다. 2006년 탈북한 김 씨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광주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에서 합동신문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때 광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김 씨가 탈북 작가 이주성 씨와 북한군 광주 침투설을 본격적으로 꾸며낸 건 2010년 무렵. 이주성 씨가 실화집이라면서 2012년 8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 때문에 김 씨는 국정원에 다시 불려갑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국정원에 가가지고 이게 사실이야 이런 거 가지고 쭉 증인하고 소리 거기라 내가 아니라 이제 다시는 이런 거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 게 있어요. 예? 이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거기서 결론해놨어요. 국정원은 10년 전에 이미 김 씨의 자백을 확보했던 겁니다. 김 씨는 최근 5.18 조사위원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5.18 진상조사에 조사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겁니까? 말씀하신 게 거기서?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에 온 적 없다. 네. 5.18 진상조사위는 김 씨의 자백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를 비롯한 일부 세력은 김명국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씨는 지 씨와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지만원이 만든 광수설은 엉터리라고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광주 북한군 침투설은 정부와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드러났지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지만원 씨의 광수, 그러니까 광주에 내려온 북한 특수군이 5.18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거는 바로 북한군 김명국, 김 씨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 씨는 지 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난 지만원이라는 사람 누군지 몰라요. 아 그러세요? 예. 지만원 씨랑 만난 적이 없어요? 없어요. 뭐 통화나? 뭐 몰라요. 난 누구 통화했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릅니까? 없어요. 되레 그의 광수 주장을 비판합니다. 전투원들이 전략상 이런 그 자기 전투 행동들에는 아는 사람끼리도 마주 안 서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얼굴을 노출시키고 여기 사진을 공공연히 찍었다? 북한군의 특수군 행동 요령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김 씨는 그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자꾸 이런 걸로 번져가는 게 때문에 저는 정말 그들한테는 좀 죄스러워서 어느 때건 한번 이건 좀 밝혀야 되겠다. 필요 없이 던진 몇 마디 말이 이렇게 광주 시민들의 가슴을 허벼넣고 아프게 했다면 정말 내가 머릿속에 사죄합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